발표는 광국 원종공신 노건의 서지적 특징과 자료적 가치라는 주제로 숭의대학교 진나영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해 주실 진나영 선생님께서는 공신 노건에 대한 그 연구자로서 중앙대학교에서 조선전기 공신 노건의 서지학적 연구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중앙대학교 강의 및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숭의여자대학교 조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조선시대 여러 다양하게 남아있는 공신 노건에 대한 연구를 현재까지도 꾸준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진나영 선생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진나영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광국 원종공신 노건의 서지적 특징 말씀드리고 노건의 자료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는 공신과 공신제도, 공신노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지켜봐야 할 광국공신 책봉과 공신노건의 반사, 원종공신노건의 서지적 특징과 자료적 가치, 그 다음 참고문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을 제시하였습니다. 처음으로는 우리가 공신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신은 국가나 왕실을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칭호 또는 그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신제도가 시작된 것은 중국에서 행해지던 것을 신라시대 때 수용해서 고려시대에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려시대 때에는 고려사라고 하는 역사서, 그 다음에 2차 자료를 통해서 고려시대 때 공신 책봉이 이루어지고 노건이 반사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금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물로 전해지고 있는 공신 노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공신 노건이 실물로 현존이 되고 있어서 조선시대 공신제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조선시대에서는 공적의 대소에 따라서 정공신과 원종공신을 각각 책봉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공신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공신 노건을 발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광국 원종공신은 원종공신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공신노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국가의 대소사에 공적을 쌓은 사람들을 공신으로 책봉을 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각 공신에게는 공신노건을 반사하게 됩니다. 공신노건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왕이 직접 내리는 문서는 우리가 공신교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신교서를 발급받는 사람은 정공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신노건은 왕이 직접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받아서 공신도감에서 왕을 대행해서 주관했던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요 공신노건을 받는 사람은 원종공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조선 개국 초기에 개국공신, 정사공신, 좌명공신에게는 자명의 정공신에게는 교서와 노건을 모두 사급한 게 좀 특이점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광국공신 책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광국 원종공신 노건인데요. 광국공신의 책봉은 조선 선조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공적은 뭐냐면 종실의 계통을 바로잡는 데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나라를 빛낸 공신, 그래서 빛날 광자를 써서 광국공신이라는 호칭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광국 원종공신도 이때 책봉을 하게 됩니다. 종실의 계통을 바로잡는 것을 우리가 종계변무라고 얘기하는데요. 뒤에 이제 자세하게 제가 쭉 이렇게 그 사항을 나타냈는데 그 종계변무의 과정을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일단은 조선 건국 이후부터
선조 때까지 200여 년이 흐르는데요. 이 사이에 이웃 나라였던 명나라의 대명회전이라는 문헌에 태조 이성계의 세계가 잘못 기록이 된 것이 이제 시작으로 되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정정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명나라로 사절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0여 년이 지난 선조 때 드디어 종계의 개정이 성공되어서 이것에 대한 공적으로 광국공신이 책봉된 것입니다. 표에 보시면 이제 고려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태조 때 이성계가 종계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명나라와 계속적인 외교 문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쭉 계속 개정을 위해서 사절을 여러 차례 파견을 하게 되는데요. 선조 때 드디어 선조 21년 1587년에 종계가 완전히 개정돼서 수록되고 그 다음에 종계 변모가 완성됨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광국원종공신에 실린 광국공신 책봉과 노건 반사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592년에 광국공신을 책록하도록 선조가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노건을 반사한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91년 원종공신을 이제 또 다시 책봉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에 대한 처우를 함께 논의를 하던 그러한 내용들이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봉된 공신은 정공신, 그 다음에 원종공신 두 개로 그 두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단 광국 정공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국 정공신은 세 개의 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모두 19명을 책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책봉된 사유가 조금씩 다른데요. 1등 같은 경우에는 대명회전에 이성계 종계가 개정되어 실린 것을 조선에 가지고 온 신하들로 1등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해 볼 수 있고 2등과 3등은 종계 변모를 위해 사신행렬에 참여했던 여러 이제 신하들이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명나라의 주청문을 작성해서 올린 신하들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정공신 3등의 첫 번째 보시면 기대승 선생이 정공신으로 책봉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광국 원종공신입니다. 원종공신은 정공신을 도와서 여러 가지 공이 있는 사람들을 원종공신으로 책봉을 하게 됩니다. 원종공신의 경우에는 정공신과 달리 명수가 많이 있습니다. 1등, 2등, 3등 세 개의 등급으로 모두 872명이 원종공신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이 원종공신에게는 공신노건을 반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광국 원종공신의 서지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국가도서관, 대학도서관 각 기관의 목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존하고 있는 광국 원종공신은 모두 6점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광주광역시 시지적 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어 있는 수급자 기정원에게 반사된 광국 원종공신노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헌을 중심으로 오늘은 이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현재 남아있는 광국 원종공신의 수량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노건에는 이제 다른 문헌, 특히나 조선왕조실록에 담기지 않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역사적,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과 같이 현존본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현존본의 수집과 보존이 매우 시급함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형태적 특징입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국 원종공신 노건은 1591년 금속 활자본으로 인쇄된 문서입니다. 특히나 금속 활자는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주갑인자인 경진자로 인출한 한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광국 원종공신 노건이 좀 특이한 점은
경진자로 인출된 노건은 광국 원종공신 노건이 유일하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그 책에 광곽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가 있는데요. 이 테두리의 종류가 이전의 노건에서는 한 변으로 되어 있는 사주 단변이었는데요. 광국 원종공신 노건부터는 두 줄로 되어 있는 사주 쌍변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노건의 이러한 그 인장이 날인이 되어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이조지인이라는 그 이조라고 하는 관청에 그 관인이 찍혀 있었는데요. 광국 원종공신 노건부터는 구간 문서에 쓰였던 어보인 시명지보가 날인되었다는 점이 또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이전에 발급된 노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노건 체제 변화의 양상을 보인 첫 번째 노건으로 매우 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국 원종공신의 체제를 구분을 해봤는데요. 크게 세 구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권수, 본문, 권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봤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앞부분에는 권수제와 발급자가 있습니다. 권수제 부분은 이런 식으로 가장 앞에 첫 행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전에 첫 행에서는 여기 이제 두 개의 노건이 광국 원종공신 이전의 노건인데요. 전부 다 2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노건 발급 기간이 적혀 있고요. 광국 원종공신 노건부터는 노건명이 제대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행에는 그 노건의 수급자의 직함과 성명이 나타나 있는데요. 그 광국 원종 공신 노건 이전의 노건에서는 이런 식으로 직함 부분에 겸직, 전직 모두 기재하고 그다음에 성명 적어놓고 그다음에 본관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광국 원종공신 노건부터는 현재의 직함, 그다음에 성명 이렇게 간략하게 기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노건의 그 수급자는 학생 기정헌 선생입니다. 학생 기정헌 선생은 이제 다 잘 아시고 계신다시피 고봉 기대승 선생의 손자이면서 기효증 선생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종공신으로 책봉된 이유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하지만 추측상으로 봤을 때 할아버지인 고봉 기대승 선생이 광국 전공신으로 책봉이 되었고 기대승 선생을 도와서 여러 가지 이제 기대승의 형제, 아들, 사위, 손자 이런 그 여러 이제 종손들이 함께 도왔기 때문에 광국 원종공신으로 책봉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 기정헌 선생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더니 다양하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설명이 나오고 있으나 원종공신으로 책봉된 사실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노건을 통해서만 이러한 이제 공신으로 책봉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신 노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자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본문입니다. 본문에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왕이 동부승지 기영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1591년 윤 3월 초 2일에 2조에 원종공신 책봉을 하라고 왕이 명령을 내린 것부터 시작해서 책봉 경위, 사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놓고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이러한 모습인데요. 여기 전지, 그래서 왕의 명령을 전한 뜻이다라고 해서 왕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행보다 윗행에 표시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책봉 사유가 쭉 적혀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요 내용은 결론적으로는 이성계 종계가 완전히 개정되어 수록된 대명회전 전지를 가지고 온 공로로 책봉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등급별 3개의 등급으로 나뉜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은 모두 137명, 2등은 136명, 3등은 599명, 모두 872명의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등급별로 구분 표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요 광국 원종 공신을 보시면 뭐 1등은 등을랑 광국 원종 공신 1등 이런 식으로 1등, 2등, 3등 이렇게 구분 표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 광국 원종 공신은 이런 식으로 묵계자를 이용해서 바탕은 검정색, 글씨는 하얀색으로 음각으로 표현을 해서 아주 쉽게 등급을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노건에서는 그러한 표시가 없기 때문에 한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표시가 다르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등을랑 그냥 원종공신, 여기는 광국 원종공신, 여기는 아무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전의 그 공신노건의 체제와 달라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을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뚜렷한 기준이나 순서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살펴봤더니 왕실의 친족이나 고위 관료로부터 시작해서 신분이 낮은 공신으로 이런 순서로 나열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직함 그 광국 원종 공신 노건에 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직함 기술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역원, 판관, 사역원, 부정, 사역원, 직장 이런 식으로 소속 기관을 함께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다른 원종 공신 노건에 비해서 비교적 자세한 직함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역원이라고 하는 같은 기관에 소속된 직함끼리 나열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재밌는 부분은 성명 기술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성씨에 항열 돌림자를 쓰는 듯한 성명들이 함께 이제 곳곳에 모여서 기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너무너무 이렇게 눈에 띄게 행주 기씨의 그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 있었습니다. 보시면 기대림, 기효증, 기효민, 기효맹, 김남중 이렇게 쭉 해가지고 오늘 주인공인 기정원 선생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한 곳에 몰려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같은 이제 그 성씨 이렇게 같은 집안끼리 몰려 있기는 했으나 이렇게 기재된 순서는 특별한 규칙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집안 사람끼리 나란히 기재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책봉된 공신들에 대해서 포상 규정과 특전을 이제 명령을 내리고 각각에 대해서 규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다양하게 등급별로 조금씩 포상 규정이 상이함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여러 상황에 대해서도 상황별 포상 규정이 자세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전 노건들과 좀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항목이 새로 생겼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항목은 역당에 관계되거나 역적의 공사관의 일로 죄를 받은 사람은 벼슬 자리를 마련하여 천천히 중용하게 한다라는 항목이 이전 노건과 달리 처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에 대한 이제 정확한 이유는 확인 불가하지만 이전보다는 조선 사회가 조금씩 관용적인 성격이 생겼음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노건의 권말 부분에는 그 공신도감의 이름, 그다음에 그 공신도감의 구성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권말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광국 원종공신 노건입니다. 여기 공신도감, 광국 공신도감이라고 하는 공신도감명이 있는데요. 이전의 노건에서는 이러한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광국 공신도감의 그 구성원들에 대한 직함이 쭉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전에는 그냥
직함, 그 다음에 성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씨만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수결을 하고 있습니다. 광국 원종공신 노건부터는 직함에 대해서 쭉 적어놓고 성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차이가 생겼음을 여기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국 공신도감의 구성원들을 쭉 정리를 해봤더니 모두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7명 중에 6명이 광국 전공신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으로 보아 우리가 광국 전공신이 책봉된 이후 다시 광국 공신도감이 구성이 된 후 그 후에 광국 원종공신이 책봉이 되고 노건이 발급되었음을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선후 관계를 조금씩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여기 보다시피 직함부터 성명까지 모두 한행에 모두 기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촘촘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금속 활자본으로 인쇄가 되었으나 이 권말 부분은 목판으로 인출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이제 그 적혀 있는 직함에 따라서 신분 구성을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광국 원종공신은 양반이 가장 많았고 중인, 양인, 천인 이러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우리가 천인과 같이 신분이 낮은 사람도 원종공신으로 책봉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등급별 신분과 인원수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등급이 낮을수록 신분이 낮은 사람이 많았음을 확인해 볼 수 있고 1등 같은 경우에는 양반이 대부분이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분의 차별 없이 공신 책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선 그 사회상을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광국 원종공신 노건의 자료적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기타 문헌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들이 노건에 상당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신에 관한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원자료로서 역사적 가치 매우 높고 그다음에 증거적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책봉된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을 모두 다 적어놓고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인물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신분사, 조선시대 정치사, 사회상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이 노건들을 모두 다 가지고 공신 임명을 집대성할 수 있는 매우 기초 자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신도감 같은 경우에는 공신에 대한 재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관청입니다. 임시관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보 획득이 어려운 실정이었는데 노건에 실린 공신도감 구성원에 대한 정보로 인해서 공신도감의 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제 광국 원종공신 노건의 자료적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국 전공신과 원종공신에 대한 매우 중요한 연구 자료입니다. 광국 공신에 대한 연구는 문헌 정보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국 원종공신 노건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데요. 광국 원종공신의 책봉되기까지 역사적 배경을 비롯해서 여러 공신들의 직함과 성명, 포상 규정, 광국 공신도감 구성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실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갑인자로 인출된 유일한 노건입니다. 조선시대 발급되어 현존하고 있는 21종의 원종공신 노건 중에 제주갑인자로 인출된 금속활자본은 광국 원종공신 노건이 유일합니다. 특히나 제주갑인자 인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노건이 발급된 다음 해가 바로 임진왜란이 발발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출 기간이 매우 짧고 종수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광국 원종공신은 제주갑인자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살펴보셨는데요. 이전 노건과 광국 원종공시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형태나 체제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 체제 변화의 전환점이 되는 첫 번째 노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별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기대승 종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광국 원종공시 노건은 우리 여러 가지 학문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참고한 그 문헌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나영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 고봉종가에 전래된 노건 사례가 이전에 발급된 다른 노건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그런 서지학적인 그다음에 자료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